여기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가장 잘 구독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냈을 때 배신자의 공격이 전혀 예상되었지만 카르마가 뒤따르며 필연적으로 배신자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을 때 반역죄와 그에 대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삶은 복잡하지 않았고 야망은 모든 면에서 장려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인 존과 메리는 그들이 심어준 사랑과 교육의 힘을 매우 믿는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강한 도덕적 원칙을 갖고 목표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나는 지식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학업에 탁월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나는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여가 시간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밝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저는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인해 지식의 영역을 더 깊이 탐구하도록 독서에 끝없는 시간을 바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은 교육에 대한 저의 갈망을 이해하시고 대학에 가기 전에 자주 책을 읽어주시는 강력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 너머의 세계를 나에게 드러내는 침대 나이가 들수록 나의 열망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군대에 입대하여 국가에 기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가 가득 찬 용기와 용맹의 이야기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유산을 남기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군대의 업적은 항상 저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저는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국에 봉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학금은 제 생명을 구하는 지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압박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공부에 열중했고 틈날 때마다 지식과 능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존경받는 육군사관학교에 합격 편지를 받은 날은 제게 엄청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부지런함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경쟁적인 환경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훈련은 어려웠지만 즐거웠습니다. 힘든 훈련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규율의 중요성 팀워크와 인내 동료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공통의 목표와 열정으로 하나 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관학교는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기관이었습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내 능력에 맞는 직위를 얻었습니다. 학문적, 육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은 큰 자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행 내내 충실한 조수였던 부모님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미소와 눈물 어린 눈은 내가 군에 입대했을 때 내가 이룩한 업적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깊은 사명감으로 이를 견뎌냈고 동료 병사들 사이의 오해는 매우 뚜렷했으며 우리는 혼돈과 혹독한 군 생활 속에서도 공통의 목적으로 뭉친 단결된 부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사라라는 비범한 여성과 함께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밝고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장 쉬는 시간에 만난 모험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군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혼돈 속에서도 끈끈해진 유대감 빼앗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서로의 품에서 따뜻함을 찾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져가는 든든한 지지와 공감 매일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서로 소개하는 즐거움을 누렸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었으며 양측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승인은 우리는 가족의 지원으로 함께 축복받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멋진 결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날은 서로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단결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열망을 축하하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항상 믿었습니다. 사라와 저는 행복한 웃음과 확고한 지지로 가득 찬 삶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고 어려운 순간에 위로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는 공유된 이상과 목표 위에 세워졌습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우리의 관계가 번영하기 위해 무한한 사랑과 웃음과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라와 저는 하루하루가 전보다 좋아 보이는 우리만의 행복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행복의 본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사라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작은 세부 사항들. 그녀는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우리를 재정적으로 돕는데 관심이 덜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결혼은 중요한 변화이며 우리 둘 다 우리의 역할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러가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청구서를 지불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브레드위너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정적 비용은 그런 종류의 책임으로 인해 나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러에게 헌신했고 우리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날이 육군에서 이적 명령을 받았을 때 왔습니다. 사라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서비스에서 전화가 왔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치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데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고 떠나려고 준비한 날은 사라가 내 옆에 서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씁쓸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충실함을 유지하고 사랑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별이 내가 떠난 후 몇 주 후에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사건이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 세러가 나에게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러가 자기야 나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 아기를 품에 안고 애정을 듬뿍 쏟는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전화로 소식을 듣고 옆에 있어주지 못해 슬펐지만 내 직업의 중요성과 행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행히 스마일드 온 어스 그리고 곧 사라가 아이를 낳은 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완벽했습니다. 아내와가 태어난 아기를 다시 보고 싶었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 동안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왔던 상태 설렘과 피로가 뒤섞여 몸이 욱신거렸다. 공항에서 나를 만난 사라는 기쁨으로 빛나던 얼굴과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 나는 그 사람을 꼭 껴안고 그리움에 익숙한 시에 숨을 쉬었다. 나는 집에 도착했고 더 이상 조급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라에게 아기를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아기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애정과 헌신이 놀라울 정도로 결합된 축소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내 세상 거꾸로 뒤집힌 아기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짙은 곱슬머리와 나보다 훨씬 더 어두운 피부. 아내가 혼혈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격렬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완전히 배신하고 속였다는 충격이 너무 압도적이었다. 나는 완전히 당황했다. 질문 하나하나가 지난번보다 더 고통스럽게 머릿속을 스쳤다. 어떻게 사라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 나에게서 그 순간을 막을 수 있었을까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에 대해 나는 분노에 차서 사라에게 불륜과 사기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나는 내 가장 깊은 감정의 육체적 표현인 아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충실했고 그 아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아이라고 맹세했지만 내 분노는 나를 눈멀게 했고 나는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 직관이 너무 강했습니다. 무시하기 위해 나는 배신당했고 지금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었다. 나는 사라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나에게 말하라고 했다. 나는 판단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듣기로 약속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말이 나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세러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배신의 무게로 가득 찬 공기. 마침내 내가 요구했던 진실이 밝혀졌고 사라의 행동의 변화를 알아차린 순간부터 완벽했던 우리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출장을 갔지만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의심과 맞서 싸우라고 재촉하는 내 아내 목소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앉아있는 동안 우리 관계의 본질을 파괴하더라도 필사적으로 진실을 찾았습니다. 눈앞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힘든 그녀의 고백이 내 마음을 꿰뚫고 원망과 분노만 남기고 우리 사랑의 상징이어야 할 순진한 아이를 낳은 아이는 오히려 결과였다. 그녀는 대화 중에 스트리퍼와의 관계에 대해 계속 군복무로 바쁜 남자와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다시 배치되었을 때 그녀는 이국적인 댄서와 혼외정사를 했다는 유혹을 받았고 그 결과 그녀는 지금 그녀의 팔에 안고 있는 혼혈아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가슴 아픈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마음은 모든 것을 원형으로 재생했습니다. 사라의 모습과 다른 남자의 팔이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의 기억을 가렸다. 그것은 충실함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가린 나를 누드시키려는 H의 깊은 배신이었습니다. 나는 희망하는 사라의 애원하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엿볼 수 있었던 아내의 눈에는 오직 죄책감과 후회만이 비쳤고 깨진 믿음의 파편처럼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했던 내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취약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통과 절망으로 무거운 목소리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라, 당신은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감정으로 무거운 내 목소리가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약간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필사적으로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위로를 주지 않으려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입힌 상처의 심각성을 그녀가 이해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흐느끼는 사이에 내가 외로웠고 내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후회가 부족한 할로우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너무나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우리 관계의 기초가 그녀 밑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던 그녀에 대한 기억이 내 생각을 괴롭혔고 용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선택을 했습니다. 살아나는 내 목소리의 쓴맛이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의 품에서 위로를 구하기 위해 우리 결혼을 배반하기로 선택했고 이제 당신은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깨어진 서약의 무게가 공기를 질식시켰을 때 방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라는 우리 사랑의 폐허와 뒤섞여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녀가 목이 막힌 말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이를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내가 그녀에 대해 가졌던 남은 사랑을 잡아당기려고 애원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내 분노와 원망이 너무 강해서 선택을 했어. 살아난 이대로는 갈 수 없어. 우리 결혼 생활은 너의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시간이 지날 수 없어도 나는 그녀에게 가방을 싸서 그녀의 부모님 집이나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실수에 심각성을 깨닫자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유일한 소리는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사라를 떠났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싶었다. 상처는 너무 깊고 고통은 너무 심했다. 나는 산산이 조각난 우리 삶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흐릿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아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속임수와 배신으로 탄생한 이 순진한 삶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각 단계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희미한 희망의 빛과 살아 이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로 내 삶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데리러 왔고 그녀의 아기를 데리러 왔고 그들은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내 눈을 바라보았지만 나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라가 나에게 반복해서 전화했지만 나는 그녀가 우리의 사랑을 파괴한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모든 곳에서 그녀를 차단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고 이 여자에 대해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복무하여 군사작전이 진행 중인 다른 주로 보내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나를 맨 마이 운즈주로 데려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슬픔을 잊고 6개월 후 나는 더 나은 감정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쇼핑을 하던 중 사라의 배신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라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녀는 나를 보고 몹시 울기 시작했고 그 스트리퍼가 나에게 말했다. 그녀의 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후드 사라는 정서적으로 우울해졌고가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위안과 불법 약물을 찾았습니다. 사라는 몇 주 동안 집에 없었고 연로한 부모가 아기를 돌보기가 어려웠고 결국 한 달 후 사라가 부모님 집에 나타났을 때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더럽고 누더기 옷을 입고 팔에 멍이 들었고 그녀의 눈 아래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라의 부모는 사라에게 치료 과정을 제안했을 때 더 이상 이 여자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딸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거절하고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중요한 행사를 위해 집을 나갔고 늦은 저녁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세러와 그녀의 어머니의 보석이 집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러는 자신의 부모를 강탈하고 해빙된 부모를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세러가 여러 번의 절도 혐의로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잘못된 길로 한 발짝 내디디면 그녀는 인생의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책에서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인 에머와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5살, 3살 된 아름다운 두 아들의 자랑스러운 부모입니다. 수년에 걸쳐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추억을 공유했고 항상 연결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충격의 상태. 방금 차에 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나는 에머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체육 강사 집으로 향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무슨 일을 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방문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머가 그녀의 불륜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에머가 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최악의 두려움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가 건물에 들어간 후 멀리서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차로 돌아왔습니다. 내 아내가 그와 친밀한 것은 고사하고 누구와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 앉아 사진을 보면서 생각과 감정의 홍수가 나를 압도했습니다. 나는 둘 다 화가 났습니다. 나는 항상 에머를 믿었고 그녀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 불충실해야 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에머와 대화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모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전쯤 에머가 친구들과 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돌아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체육관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와 함께 여행했다고 말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전화벨이 멈추자 잠금 해제된 화면에 메시지가 떴는데 거기에 너 도대체 어디에 있었니? 지난 5일 동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깜짝 놀랐다. 혼란스러워서 아무 생각 없이 엠마의 짐에 눈이 갔다. 나는 그녀의 짐의 지퍼를 풀고 그녀의 물건들을 뒤지던 중 그녀의 집 밑바닥에서 피임약 더미를 발견했다. 이것의 존재는 엠마가 여자 여행 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사적인 만남을 위해 피임약이 필요한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 남자는 그녀가 우리 관계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에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함께 나눈 기쁨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나의 무례함을 지적했을 때 나는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대답했고 그녀와 사랑을 하고 도밤새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내 아내가 누구와 바람을 피웠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왜 그녀가 가족을 배신하는지, 왜 그녀가 우리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지 많은 질문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필요한 상황에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틀렸고 내 의심이 근거가 없었다면 더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내 결혼 생활을 망칠 위험은 없었지만 내 의심이 옳았다면 그녀가 관계를 계속하도록 놔둘 수 없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행동. 나는 장기간 집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때문에 몇 주 동안 도시를 떠나곤 한다. 나는 아내를 속이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믿었고 그녀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 에머가 일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외출은 고등학교 시절의 오랜 친구들을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체육관에 있는 사람이 바람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차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녀가 두 곳에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 관심을 끌었던 체육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나는 그것이 내 배우자에게 지시했던 바로 그 남자인 것으로 밝혀진 체육관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에 대해 끊임없이 수다를 떨면서 그의 이름을 알아냈고 그녀의 전화를 확인한 후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번호를 유지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과의 사랑의 대화가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고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눈치채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그녀의 전화를 모니터링했습니다. 2번 이상 출장을 취소해야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애인을 만나기 위해 나는 그녀가 완전히 평범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사랑스럽게 대화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그녀가 집에 없을 때 나는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력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는 그녀가 얼마나 능숙한 척하는지 몰랐습니다. 과거의 채팅을 확인하여 그의 집에서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너무 순진하여 친구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감정을 공존하고 탈출구를 찾기 위해 체육관에 있을 때 나는 우리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나아가기 위해 커플 상담이나 치료를 고려할 의향이 있었지만 오늘 그녀가 공개적으로 그를 포옹하는 것을 보고 이 유형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의 감정적 안녕은 지금 나의 최우선 과제이며 내가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한 방식은 확실히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해야 하지만 올바른 지원과 방향이 있다면 가족의 회복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고 예상치 못한 이미지를 접하면서 분노가 쌓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꾼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복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에 대한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내 아내가 불성실하더라도 나는 비밀리에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그녀의 삶을 망칠 것입니다. 나는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에머가 나에게 그들의 2년간의 계획을 알렸을 때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일 파티. 나는 그녀에게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변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에머의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대화를 다른 주제로 전환했습니다. 나는 ST에 자신을 그녀라고 소개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우리 가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친구 몇 명도 만났습니다. 나는 다가오는 생일 파티에서 에머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날 내가 결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체로 나는 그녀의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이른 생일 파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멋진 옷을 입고 우리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나에게 나는 그녀를 따라 체육관으로 가서 몰래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기술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나는 그들에게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를 제공하겠다고 미리 경고했고 비디오를 본 후 플래시 드라이브를 건네준 후 에머를 놀라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파티에 합류했습니다. 에머와 그녀의 강사는 허리에 팔을 두른 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커플인 것처럼 그에게 매우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기술자에게 신호를 보냈을 때 비디오가 재생되기 시작했고 내 목소리는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머 그들의 사진이 깜박였습니다. 결국 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상황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